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연준은 금리 인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 둘째,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점은 3월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연준의 과도한 긴축에 내년 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월스트리트 코너에서는 올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올해부터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상식, 미주상에서 새 코너를 시작했으니 두 코너 모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시작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지난해 FOMC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말과 회의록에서 나온 얘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긴축을 생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양적 긴축, 즉 대차대조표 축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연준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약 4조 1천억 달러였는데요. 코로나 경기 침체가 오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채와 모기지담보부 증권, 즉 MBS를 사들여서 경기를 따받쳤었습니다. 돈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잔액이 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확히는 8조 7,600억 원인데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으니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또 양적 긴축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양적 긴축이란 연준이 갖고 있는 보유자산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긴축의 한 카드인데요. 사실 지난해 12월 FOMC 이후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양적 긴축도 논의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온 12월 FOMC 회의록을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연준은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빠른 속도로 해나가겠다, 이런 점도 시사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시가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오른 측면이 강한데 양적 긴축은 이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월가에서는 지난 대차대조표 축소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분기 100억 달러로 시작해 500억 달러까지 한도를 높였었는데 이번에는 1000억 달러로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인플레 우려에 양적 긴축을 서두르기로 했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금리 인상도 3월로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올해 중순이 유력했는데 확 당겨지는 것이죠. FOMC 의사록을 보면 높은 인플레와 강한 경제, 연준의 보유자산이 많다는 점은 빠른 속도의 금리 정상화를 정당화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겠다는 건데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시작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에 3월 기준금리 인상, 또 기준금리 인상 후 대차대조표 축소, 이렇게 세 가지의 도구를 올해 한 번에 다 쓰겠다는 것이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도 한데요. 기술주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기 침체 얘기인데요. 연준이 인플레 대응이 늦다 보니 서둘러 금리를 올리고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것이 과도해 되레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4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40%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모하메드 엘 에리안 알리안츠 선임 고문은 연준의 과도한 대응이 내년 초 미국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리스크, 이렇게 짚으면서 올해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이유로 내려올 수 있다. 즉 연준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서 인플레가 내려오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유턴을 할 수 있다. 2018년 1월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인플레가 이슈다. 인플레가 이슈가 아닌 상황에서는 유턴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강조하는 고용 목표, 이것도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 근거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의 상황이 아주 고약한 것인데요. 그동안 인플레 우려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려다 보니 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면 거꾸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맞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 지표를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발빠르고 더 정확한 월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